검찰이 정경심 교수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그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네, 11개 혐의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바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준비 기일이 열리고 증거 기록의 열람 복사 등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로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는 크게 봤을 때 딸의 입시 문제고 나머지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한 겁니다. 쉽게 보자면요. 근데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죠. 이외로도 이미 수많은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입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게 수차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씨 아시죠? 피의자를 동일시해서 조범동 측의 잘못을 이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2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는 그 변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최근 뇌경색 뇌종양으로도 알려졌는데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언론한테 이런 내용들 또 뿌립니다. 그러면 언론은 바로 또 이거를 그 병원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피의자 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 치료하신 건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을 텐데 그랬더니 병원 문 닫게 한다. 병원 앞에서 집회할 거니 각오해라. 정경심 교수를 왜 치료해주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죠. 무슨 죄입니까? 다들 오늘 이 기사 보셨나요? 대만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불구속 기소. 야,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양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와, 진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께서는 도주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그 고발에 들어간 지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차례나 소환조사를 마무리도 했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데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4차례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문자 하나 띡 보내는 게 끝이고요. 장제원 의원 아들이나 홍정욱 전 의원의 그 딸 같은 경우엔 정말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로 외면하고 있다는 거 다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주위에 정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습니다. 뭔가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결국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끼리만의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르러서는 이익을 따져봤더니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봉착한 상황이죠. 받고 얘기하면 가만히 모든 것을 수긍하게 되면 모든 죄를, 모든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지금 혐의점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사기 범이라고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10수억 이상을 사기를 친 소위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중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이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안고 갈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와 같은 죄수의 그 딜레마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검찰에게 얘기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녹취 파일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녹음했던 내용이 나중에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됐듯 이번에도 스모킹 건이 될 공산이 크지 않는가 이런 추정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나 또 계좌 추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뭐 휴대전화와 그 계좌 추적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자료 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그 녹취 파일 내용을 자신의 그 PC에 이렇게 녹음하고 보관까지 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택과 또 그 연구실에 있었던 그 PC 자체가 검찰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이 확보한 이 컴퓨터 PC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재생을 해봤더니 이와 같은 내용이 그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차명 그 보유 또는 이를테면 이득을 더 본 것이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혹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조국 장관 파일로 있는지 예. 또는 제3자로 이렇게 칭하면서 조국 장관을 호칭하면서 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확률도 있는 것이죠.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연 이 휴대폰의 녹취 대화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부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즉 그 본인의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녹음이 기계에 되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딩이라고 해서 이 그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통화록이 녹음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 거라면 그거를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그 대화록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업체의 대화록까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져오는 게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네. 이거는 영장 범위 내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 거라면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좀 다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노트북에 심어져 있는 녹음 파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참 이미 오래전부터 법원에서 영장을 컴퓨터 PC와 관련해서 발부를 해줄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죠? 뭐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저 개인이 쓰는 컴퓨터가 됐든 요즘에는 그거 하나를 접속해 보면 그 사람 관련된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이제 자기 컴퓨터로 메일 같은 걸 작업을 했다. 그러면 네네. 그 메일과 연계된 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의 사생활 모든 걸 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주더라도 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부분만 봐라라고 발부를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서비스 스마트폰 이용업체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는 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얻은 거라면 네. 이거는 이 증거 능력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녹취록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입수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직접 이 WFM 주식을 사는데 돈을 보낸 그 계좌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명의로 된 계좌에서 예. 정진식 교수에게 5천만 원 가량이 그다음에 입금이 됐고 그날 당일날 이제 정진식 교수가 이 WFM의 주식을 산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보고 예. 있는 건데. 예. 뭐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죠. 근데 정진식 교수는 일단 본인이 이 사명으로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교수의 동생 집에서 10만 주 가량이죠. 액면가로는 6천만 원 가량이고 실제 당시 가격으로는 6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그 실물 주식이 보관돼 있었다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을 때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주식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직접 산 것을 가족 이름이라도 산 거라면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겠다는 건데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됐다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 WFM이라는 주식을 산지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평균인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입금된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청와대 근처에 있는 ATM 기계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예, 좀 많이 듭니다. 예. 뭐 그런 그건 보도가 확인해- 있었죠. 예, 보도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있는데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예. 예를 들면 수천만 원에 관한 그 내용 자체를 본인이 전혀 모르는 채 또는 네. 제3자가 심부름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제 설명이 그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제 이해를 이제 함직한 것인지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가 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본인 자체는 이제 지금 나는 그것을 이를테면 전달한 적도 없고 또 WFM이라고 하는 주식 자체를 보유하거나 구입한 적도 없다. 결국은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제 사실인지 그 여부가 수사의 이제 요체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그 지금 뭐 보도 등이나 뭐 이런 등에 의하면 동일한 그 날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의 대목으로 바라보고 예.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청와대 주변의 ATM기에서 그 계좌 이체를 했다는 내용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국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게 돈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은 그게 뇌물 혐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정경심 교수가 일단 차명으로 산 것이고 한 6억 원 가량의 주식을 그런데 그 6억 원 가량의 주식을 샀는데 조금 시가보다 좀 싸게 산 것이고 근데 싸게 산 이유가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 뭔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까지가 돼야지 이게 뇌물이 되는데 네. 단계가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일단은 정경심 교수 지금 차명 주식도 아니라고 내가 산 게 아니라고 부여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이 그걸 알았는지는 또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고 두 번째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와 관련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거를 줬다고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싸게 샀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뭐 언론에 나오는 한 2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1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만약에 주가 조작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시대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래서 조범동 씨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통합과제에서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또 왜 그건 또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퍼즐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자면 조국 장관에게 뇌물까지 연결이 되려면 그게 명확하게 이익을 받았고 그리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좀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혹시라도 뇌물이 아닌가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도 이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을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수사가 어느 정도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항, 또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